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즈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자, 주도 업종이 상당히 쉬어가는 흐름 속에서 여러분 아마 계좌가 그리 재밌진 않았을 겁니다. 반도체도 그나마 오늘 아침에 막 빠지던 게 하이닉스가 반등 시도를 제대로 해주면서 힘을 조금 내봤거든요. 특히나 PIM이나 뭐 CXL 요쪽 후공정 쪽이 강세를 보이면서 반등 시도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그리 좋은 시장은 아니었다. 다만 오늘 의미 있는 움직임들이 많았는데 여러분이 제가 보기에는 좀 퍼릇퍼릇해 보이지만 뭐 하락폭이 도드라진다? 이런 느낌 별로 없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시총 상위주들이 나름 방어를 많이 줬어요. 삼성전자가 뭐 2.9%나 빠졌고요. 그리고 LG엔솔, 삼성 SDI 이런 종목들, 그리고 저 PBR주가 어제 동시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이 동시만기일에 대한 강세를 다시 뱉어내는 정도였다. 그래서 뭐 체감적으로 아쉬울 수는 있지만 그리 뭐 아픈데? 막 이런 생각 안 들었을 거고요. 코스닥도 9% BM이 벌써 3.7% 빠졌잖아요. 그리고 HLB가 버티고 알테오젠도 버티긴 했지만 그 아랫단에 노에쿰이나 에이빌 전반적인 바이오 업종의 하락세가 도드라졌다. 그리고 2차 전지가 조금 쉬어가는 모습 정도 보였으니까 이런 개별주 정도는 상당히 괜찮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 하락 대비해선요. 그래서 어제부터 시작해서 주도 업종, 뭐 바이오도 쉬고요, 2차 전지도 쉬고요, IT도 어제는 쉬었지만 오늘 그래도 나는 반등 정도 했으니까 대부분 다 주도 업종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강조드렸던 종목이 뭐였죠? 바로 섹터 중에 원전. 오늘은 조금 밀렸지만 어제 원전 강세 보였고요. 그리고 조선. 조선도 뜬금없이 웬 조선이야 라고 했겠지만 조선이 어제와 그리고 오늘까지도 나름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방산이죠. 요런 섹터들을 해지 종목으로 주도 업종이 뭐 예를 들어서 70%다. 그러면은 현금 플러스 개별 종목을 그래서 30% 정도 채워 놓으면은 시장이 지루할 때 나름의 해지 역할을 해준다. 이 친구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시장이 지루하게 행보하거나 아니면 시장이 약간 뭐 스무스하게 빠질 때 이럴 때 좋은 시세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때 좋은 시세 나는 거 강세 종목으로 차후에 천천히 넘기면은 이게 또 공격적인 포트로 변합니다. 어디에서? 저가 부근에서요. 이런 게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중에서 한 가지 섹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미용기기 이런 것도 지금 보면은 나름의 방어를 어제부터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도 우리가 체크해볼 수 있고 이거 말고도 개별 실적주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그냥 빨간불 피우고 끝났습니다. 비중이 상당히 많은데도. 그러니까 심리 자체가 굉장히 편안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주도 업종들이 밀린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개별주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다. 시장이 5% 빠졌어요. 그러면 내 기본적인 종목들은 그래도 한 15%에서 20% 정도 빠지겠죠. 주도 업종이라고 하면은 그만큼 많이 올랐으니까 빠질 때도 주도에서 빠질 테니까요. 근데 뭐여서 5% 정도밖에 안 빠졌어요. 종합지수만큼 빠졌다. 그럼 요거 잘라가지고 이렇게 갈아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또 종합지수 빠질 때 이 친구들은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거를 해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항상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드렸고 지금 시장 자체가 뭐 그린 마켓이나던가 요런 뭐 PPI도 나왔고요. CPI도 나왔고요. 경제 지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시장이 마냥 올라가기엔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 어제까지 동시만기일 효과로 조금 버텨준 모습이고 미국 시장도 오늘이 바로 동시만기일이거든요. 미국은 3주차, 우리 2주차인데 3일절 휴장이었지만 미국은 금요일날 시작을 했습니다. 3월 1일부터. 그래서 오늘이 3주차예요. 근데 동시만기일 때문에 어제는 애플이라던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친구들로 시장을 약간 받치는 모습이었어요. 엔비디아나 뭐 AMD나 좀 빠지려는 움직임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오늘까지는 약간 버틸려는 움직임이 보였다. 투기 세력에 의해서. 그러나 다음 주는 모르겠다. 다음 주에 뭐 예를 들어서 오늘까지 민다고 칩시다.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랠리를 만들지 모르겠으나 이 랠리의 가능성보다는 조금 더 AI 반도체에 관한 조정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어제는 또 테슬라까지 밀리면서 시장이 좀 분위기가 그랬잖아요. 오늘 보면 그냥 바이오는 일주일 내내 빠졌습니다. 월요일날 아침에 반짝 올랐을 때 제가 베타지 분들에게 이게 절대 쫓으면 안 된다. 지금 쫓아가는 매매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번 주 포함 다음 주까지는 제가 바이오를 경계해야 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왜 그러죠? 바로 감사 시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사 시즌이 있을 때는 항상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클리노미스 같은 경우도 한가에 갑자기 1시 30분경 들어가게 됐는데 이거 관리 종목 지정 우려감 요런 걸로 이렇게 갑자기 하가 그냥 탁 보내버리거든요. 이런 거 한 대 얻어맞으면 어질어질합니다. 그 이전에도 뭐 앞타바이오 같은 거 그냥 갑자기 빼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 시즌을 꼭 조심해야 되는데 2월 중순부터 이야기 드렸던 게 이런 거 아닐까요? 3월 3주차 정도 돼서 했으면 좋겠다. 근데 3월 3주차가 바로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월화에는 뭐 FOMC가 있으니까 요 FOMC 정도 지나고 나서 금리 기조를 확인한 다음에 매매도 늦지 않다. 이번 주 내내 바이오 쉬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그동안 못 샀던 종목들도 저렴한 가격에 볼 수 있겠고, 어설프게 주도주가 강세를 보이는 입장에서 이 주도주는 강세를 보여서 그나마 반락하는 정도인데 심지어 반락도 안 하고 버티고 있죠. 그런데 어설프게 야 주도주가니까 따라 붙어봐야지 해서 따라 붙었다가 바로 물리는 경우가 이번 주에 많이 발생했을 것이다. 저도 바이오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지만 여기서는 강조드렸던 게 선별적이고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갈 것이다. 이게 되게 무슨 말이냐면 종목마다 올라가는 종목, 시세를 내는 종목은 확실하게 다를 것이고 올라가는 재료 자체가 명확해야 된다. 그래서 분명히 뭐 학회 참여한다더라. 그거 가다가 반락할 거거든요. 이런 거 말고 진짜로 뭔가 데이터가 나오든지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있든지 뭔가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바이오도 제대로 갈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는 놈만 갈 것이다. 바이오 상당히 잘 골라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2차 전지도 이번 주 내내 나름 쉬고 있어요. 그 와중에서도 제가 얘기 드렸던 건 전액 관련주가 일단 한 바퀴 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엔캠도 빠졌다가 반등 세게 해줬지만 다시 또 뱉어냈거든요. 시세요. 그리고 전고체도 얘기 드렸던 거는 야 이제 이것도 한 바퀴 다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액에 이은 전고체 요 시세가 이제 삼성 SDI 강세로 이어졌었는데 요거 끝났으니까 인터 배터리 끝난 지도 일주일 됐잖아요. 그럼 다음에 강세 보일 종목이 무엇인가? 아직도 저는 장비주와 그리고 음극재 그리고 셀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쪽 섹터를 우리가 주시해서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리튬 가격이 이번 주는 힘을 많이 못 쓰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양극재 관련주 우리가 지켜는 봐야 된다. 하지만 양극재 관련주는 막 엄청 리드미컬하게 강세 보인다? 아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 봤을 때 양재 관련주가 그냥 뭐 시세 낸다고 치면은 이런 장비나 뭐 충전 관련된 그리고 셀 기업들은 상당히 좋은 시세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종목이 아니라 업종적으로 이렇게 갈라서 한번 보는 걸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지금 강세를 한번 보이긴 했는데 이게 과연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지, 과연 하이닉스가 무너지면 버틸 수 있을지 그것도 우리가 한번 관전 포인트로 봐야 할 부분이고요. 그래도 HBM은 지속 성장하는 것은 확실하니까 거기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적도 시키잖아요. 그런 거 기대감 있는 거고. 삼성전자가 오늘 거의 외국인이 5천억을 내다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현물 매도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저 PBR 관련주에서 빠지다 보니까 코스피가 좋았을 리가 없죠. 그래서 요거까지 나와봤고, 이제 위메이드 같은 종목들이 오늘 쿠션을 제대로 줬습니다. 에코프로 PM 이런 종목들이요. 시총 상위주다 보니까 이런 친구들이 빠지면은 상대적으로 지수 방어를 해주는 그런 희생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까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의 PPI 발표가 있었어요. 사실 이거 CPI 나오고서도 벌써 이런 반응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동안 엔비디아에 가려가지고 이런 경제 지표들, 또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 다 가려졌었습니다. 근데 어제는 이제 경제 지표를 반영하기 시작했어요. 어제부터. 그래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니까 예상치보다 올라가더라. 그럼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면은 예를 들어서 도매라고 하잖아요. 당근을 판매한다고 칠 때 당근을 500원에 가져온 걸 600원에 가져와요. 그러면은 이제 소매업체한테 슈퍼에다가 납품을 합니다. 이때 유통을 할 때 원래는 500원에 가져와서 살을 붙여가지고 뭐 550원에 넘겼다. 근데 이게 600원에 들어오니까 550원에 못 넘기잖아요. 그럼 이걸 또 670원에 넘겨요. 그럼 이거 뭐죠? 소비자 물가지수를 부추길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벌써 어디서 나왔다고요? 그린마켓. 제가 이거 지속적으로 한 2주 전, 3주 전부터 얘기 드리고 있거든요. 요거를 보면은 시장이 마냥 상승하긴 힘들고 저는 지금도 의문인 거는 파월 연준의장이 이런 인플레 지표를 몰랐을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을 했다는 것. 상당히 공격적으로 비둘기파 발언을 의도적으로 좀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다만 횟수에 대해서는 안 났지만 시장의 해석도 웃기거든요. 연내 금리라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시장을 땡겼다? 이것도 웃긴 거예요.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 있는 건 당연한 거였잖아요. 당연한 재료를 올렸다는 게 웃긴 거고 연내 금리 인하가 몇 회, 그리고 언제부터 이게 중요한 키워드였는데 첫날 하원에 출석했을 때 파월 연준 의장이 마냥 비둘기파적이진 않거든요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올라가더라고요. 그 다음날 상원에 출석해서도 같은 말 했는데 이상하게 시장에서 자꾸 비둘기적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마냥 비둘기적이지만은 않았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봤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시장에서는 비둘기파적으로 해석을 했고 그리고 CPI도 나왔고 PPI도 나왔고 이런 거 인플레 좀 부추기고 있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봐 드리겠고요. 그리고 매크로 지표 보면 저도 약간 긴장감이 생기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러냐? 채권 수익률이 PPI 나오자마자 4.2%까지 갑자기 올랐어요. 이거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 이후에 쭉 밀렸었거든요. 근데 바로 달러 인덱스 튀었죠. 원달러 환율도 1320원을 기준으로 요 아래면 마음 편하게 매매가 가능하나 이 위로 올라온다? 그건 긴장해야 된다. 그리고 1330원 이상에서는 시장이 상승으로 방향 잡기가 상당히 부담스럽다. 근데 환율이 1307원까지 맞았었죠. 그러면서 야 이거 시장이 한번 치고 가려나 했는데 경제 지표에 의해서
매크로가 상당히 증시 우호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비트코인 위험 자산의 대표 지수라고 할 수 있죠. 비트코인조차도 6% 급락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인플레가 잘 잡히고 있다가 툭 튀었어요. 근데 이게 언제였죠? 8, 9, 10월 달이었습니다. 지난해. 그래서 종합지수도 무너졌죠. 그리고 또 인플레가 잡혀갔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또 튀었어, 지금. 이게 언제부터? 2, 1, 2, 3월 달이 지표. 지금 3월 달거 안 나왔는데 3월 달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원자재 가격 다 올라가고 있어요. 보이시죠? 원자재 가격, 특히 곡물 가격 제가 주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곡물 가격 올라가잖아요. 그럼 지금 3월의 지표도 4월에 발표가 될 텐데, 이것도 CPI든 PPI든 PCE든 다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4월에 발표되는 3월 거도 상당히 제가 보기엔 부담스러워요. 지금도 CPI나 이런 거 나올 때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 얘기를 1월 중순부터 지속적으로 얘기 드리고 있어요. 왜? 물가 지수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 원자재, 채권, 그리고 증시, 암호화폐 다 뭐죠? 증시 우호적이지 않다. 매크로가 모두 시장을 하방 압력으로 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AI 반도체 이런 모멘텀만 가지고 버티기에는 경제 지표가 이미 조금 눌릴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다만 제가 얘기 드린 건 아직도 폭락이다 이런 건 아닙니다. 지금 이미 금리 기조로는 크게 하락을 한다기보단 이거를 그냥 적당히 소화 정도 하면은 다시 랠리 길로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증시가 빠지면은 경기 둔화에 대한 것,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이런 걸로 이게 바로 금리 인하를 또 끌어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마냥 뭐 금리 기조 때문에 죽는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차익 실현이 일부분 추례되는 정도다. 이 정도로 여러분이 해석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질문들 많이 주시더라고요. 지금 매수해요? 사요? 오늘 질문 진짜 많이 받았어요.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야 이거 증시 조정폭이 깊지 않을 걸로 봤는데 생각보다 깊을 수 있겠는데, 이런 우려감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저한테 오늘 매수 의뢰가 진짜 많이 들었어요. 이거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항상 시장은 개인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잔인합니다. 조정이라 하더라도 아픈 것 아픈 거예요. 왜 그러냐? 최근에 빠지도 올리고 빠져도 올리고 이거에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마냥 올릴 거라고만 생각을 해. 근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 이것까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을 보면은 미국도 애플이랑 마이크로소프트가 버티지 않았으면 이거 급락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버텨줘가지고 그나마 엔비디아와 AMD의 하락세를 방어해 준 거예요. 잘못하면 어제 미국 시장도 상당히 급락세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이야기 들어볼 수 있겠고, 올해 금리 인하는 애초에 3회 정도가 적절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근데 일단 5월까지는 이제 금리 인하가 동결로 거의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1월 달에는 뭐 유쾌한다 뭐 한다 뭐 말이 많았죠. 그리고 6월 달에도 동결에 대한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불안하죠, 이제. 그리고 7월 달에는 1회 인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태인데 동결의 가능성이 또 올라오고 있어요. 7월 달까지. 5, 6, 7월 달쯤에 증시가 한번 강하게 쉬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요 금리 인하에 대한 부양 기대감이 생겨서 7월 안에 한 번은 이제 첫 금리 인하 시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요때 한 번 하고 9월에도 한 번 할 가능성 높죠. 이렇게 퍼센티지가 골고루 분배돼 있어서 한 번, 두 번.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한 해만에 할 것 같습니다. 11월 달이랑. 여기서 또 3회차가 여기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3회차가 올해 안에 진행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 굉장히 점진적으로 금리를 내릴 겁니다. 왜냐면 경제 지표가 너무 좋아요. 지금 보이는 게. 연준 입장에서는 뭐 급하게 할 거 없잖아요. 위험자산 선호 심리도 뚜렷하고. 그리고 리튬 가격이 빠지니까 당연히 2차전지 뭐 에코프로나 광물 관련주도 힘을 못 쓰는 게 맞겠죠. 리튬이 강세를 보이다가 중국의 탄산리튬 가격인데 최근에 한번 튀어주고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 리튬 가격이 기간 박스를 만든다고 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 올라갈 겁니다. 결국에는 수요가 더 많을 거기 때문에 리튬 가격에 따라서 2차전지도 바닥을 잡을 것을 보고 있고, 아직도 미국에서는 기대감이 실려있는 증시 상태라서 요 바늘이 최소한 중립 위치까지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의 핵심 지표는 이겁니다. 그린마켓 지표거든요. 이게 보면은 2019년도부터 24년까지의 그린마켓, 즉 농업 지수입니다. 곡물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0년에 코로나가 딱 터지고 침체가 됐죠. 그래서 이거 부양하겠다고 유동성을 엄청나게 풉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플레를 자극하면서 물가가 올라가겠죠. 곡물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제 잡히려고 하는 찰나에 뭐가 터지죠? 전쟁이 터집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러면서 갑자기 인플레가 팍 튀어요. 곡창지대잖아요. 우크라이나가. 밀릴 가격이 확 튑니다. 소매 가격이. 그러면서 갑자기 인플레 확 자극해버리니까는 증시가 급락하죠. 그래놓고 이제 인플레가 좀 잘 잡혀가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반등을 하죠. 이게 거의 인플레 지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서 딱 반등한데 이때가 바로 우리나라 증시 8, 9, 10월달.
지표로 따지면은 7월 데이터, 8월 데이터, 9월 데이터 이거를 8월에 발표하고 9월에 발표하고 10월에 발표하잖아요. 요거 발표하면서 야 이거 인플레 좀 자극할 것 같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없어. 야 오히려 지금 금리 인상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 나오니까는 갑자기 증시가 폭락했죠. 그때 이런 식으로 똑같습니다. 이거를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반등 부분이 7, 8, 9월달이잖아요. 요 지표가 8, 9, 10월달에 발표가 되니까 쿵했다가 이제 다시 잡혀가는 거. 10, 11, 12월의 데이터를 보니까 다시 인플레가 그래도 잘 잡혀가네 라고 했는데 1, 2, 3. 즉 2월 달에 1월의 데이터를 발표하고 3월 달에 2월의 데이터를 발표하잖아요. 여기서 야 이거 봤더니 야 이거 만만치 않은데.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도 증시가 한번 쳐줬죠. 한번 잡힐랑 말랑 하니까. 그래서 최근에 다시 또 이렇게 툭 튀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막연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이렇게 돋아났는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 횟수를 마냥 강경하게 할 수만은 없다. 인플레 잡혔지만 지금 3%대 고착화가 돼 있잖아요. 여기서 이거 만약에 금리 인하 했다가 툭 튀어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지옥입니다. 그때는. 이거 금리 인하 했다가 튀면 지옥이에요. 그래서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우리 데이터 좀 보겠다. 이 얘기 자꾸 하는 겁니다. 이게 가만히 지금 고금리를 유지하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연준은요.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안 잡혀버리면요. 금리 인하 못해요. 그냥 고금리 유지해야 됩니다. 오히려 금리 인상 갑자기 뜬금없이 얘기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인플레가 자극이 되니까. 이거 상당히 우리가 좀 주요하게 지켜봐야 할 그런 지표다라고 강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지표가 이렇게 꺾여줘야지 증시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추세적으로. 이것도 한번 이야기 드려보겠고요. 오늘 아침에 브리핑인데요.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월화의 FOMC가 있는데 올해 몇 번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겠는가 여기에 조금 초점이 맞춰질 것 같고요. 원자재 가격 그리고 유가도 지금 튀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타격해가지고 그래서 10% 정도 원유 생산량 차질이 있다 밝혔다 러시아가. 그래서 이것도 다음 달에 나올 경기 지표를 상당히 좀 압박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유가가 76, 7불 가다가 지금 3월달 들어서 78불에서 79불 막 이렇게까지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것도 다 반영이 될 겁니다. 경제 지표에. 뭐 이런 것들 합리화한다고 해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 미국의 러셀 2000 중심으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뭐 바이오나 AI 관련주 상당히 좀 약할 수 있겠으나 AI 관련주가 나름의 반등을 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데 FOMC도 있고 또 감사 시즌도 있잖아요. 이런 FOMC랑 감사 시즌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해내면은 그 다음에는 제가 뭐라고 했죠? 바이오가 시장의 중심에 있다. 그러면서 바이오도 봐야 되고요. 2차 전지도 우리가 이제 공략을 해야 됩니다. 이미 2차 전지 터널 지나서 터닝이 나온 거예요. 근데 터닝이 나오면서 이제 고개를 딱 들었더니 야 진짜 너네 회복한 거 맞아? 라는 거를 뭘로 원하는 거죠? 기대감으로 반등은 한번 했지만 그 다음에 원하는 거 뭐냐면 숫자입니다. 숫자. 실적이 회복하는 걸 눈으로 보고 싶어요. 그래서 요 기간에 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숫자를 확인해서 지난 23년 4분기 요거를 넘어서는 여기서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라고 하면 다시 2차전지는 기대감을 가지고 내일 갈 겁니다. 그래서 2차전지 바이오 우리가 오히려 주목해서 봐야 되고 IT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초강세니까 좋겠죠. 근데 여러분 업사이드와 다운사이드를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을 매수했을 때 반도체 종목을 빠질 자리가 많은가 올라갈 자리가 많은가 이걸 항상 고려해 보면서 매수 관점을 쳐다본다고 하시면은 상당히 IT 쪽은 부담스러운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뭐 반도체도 쉬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 역시 HBM 쪽 주시하면서 HBM 뭐 직접적인 종목보다는 후공정 관련주 그리고 OLED 쪽을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지수가 올라갈 때 업종과 종목이 쉴 때 사서 기다리고 예를 들면 지금 개별주로 이제 와서 원전 사고 이제 와서 방산 사고 이제 와서 조선 사고 이런 거 아니죠. 지금은 얘네 팔아가지고 오히려 2차전지 바이오 이런 주도 업종 IT 이런 쪽을 사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얘네가 너무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때 뭐 해야 되죠? 아 이제 시장 한번 조정 나오겠구나. 조선 사고 방산 사고 원전 차례로 탁탁탁 깔아 놓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가 올라오면 이쪽으로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이런 걸 잘하는 게 리스크 관리고 주식시장에서 실력이 아닐까. 자신 있게 얘기해 봐드리겠습니다. 마음 편하죠. 빠지면 어때? 개별주로 해먹고 여기 주도 좀 옮기면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잖아요. 또 현금도 마련이 잘 돼 있으니까 대응하기 좀 상당히 어렵지 않은 그런 시장이다. 굉장히 정직하게 움직이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오늘 나름대로 많이 밀렸어요. 1.5%나 밀렸고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근데 상승 종목이 생각보다 많네. 시장이 플러스가 나올 때도 350개 상승에 500개 하락 나올 때도 꽤 많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그만큼 LG 에너지솔루션이 그만큼 해치를 해줬다. 쿠셔닝을 해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특히나 코스닥을 보면 0.8% 빠졌는데 570개나 상승했어요.
큰 게 빠졌지만 거의 1대2 비율인데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엔 상승 종목 진짜 많은 겁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위메이드라던가 아니면 에코프로 BM 이런 친구들이 내국캡 ABL 바이오 이런 친구들이 다 시장을 해지해 준 겁니다. 시총 상위 주들이. 그래서 반도체는 플러스 마감했어요. 그리고 제약도 그냥 뭐 종합지수만큼 빠졌고 오히려 2차전지 쪽이 상당히 힘이 없었네 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지금 발견되는 거 외국인이 현물을 단기 자익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지금 이렇게 8천억 넘게 매수했는데 그럼 이게 과연 오늘 하루 만에 하락으로 끝날까? 그거는 알 수 없겠지만 그래도 외국인이 시장을 끌어당기진 않겠구나. 일단 지표로 확인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엿볼 수 있겠고요. 파생 시장 수급 보면은 오늘 오랜만에 선물을 1조 넘게 팔았어요. 어제 동시 만기일 때 제가 뭐라고 했죠? 이거 앞두고서 여러분 양광 만드는 포지션입니다. 1월 달에는 풋 포지션으로 이렇게 눌렀고요. 2월 달에는 콜 포지션으로 이렇게 해먹고요. 3월 달에는 여러분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양광 포지션 만들어서 파생 투자자들 물먹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차익을 어마무시하게 1조 가까이 매도하면서 와 선물이랑 같이 시장을 하나같이 압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여기서도 반등할 때 여러분 전혀 올릴 생각 없어요. 반등입니다. 오늘 그냥 시장 누른다고 생각하세요. 별로 볼 거 없습니다. 그럼 제가 오후에 그냥 커피나 마시러 가시죠 막 이랬거든요. 진짜로 그냥 뭐 재미없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코스피에서 어제는 선물시 동시에 만기를 맞아서 개인이 8,000원 매도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시 그 물량 그대로 다 회수했습니다. 시장이 올랐다가 빠지니까 야 이거 사야겠다 하고 그냥 개인들 붙여버리고 외국인은 도망가는 모습. 딱 이렇게 이 거래일 동안의 물량을 다 던져버렸죠. 이렇게 개인들의 매수세가 최근에 조금 도드라지게 많아지는 모습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만큼 상방에서 차익 실현의 매물을 조금 출회시키고 새로운 판짜기를 외국인이 준비하는 걸 수도 있다. 이런 걸로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너무 꼬아서 생각하지 말고 보이는 대로 해석하기로 합니다. 자, 그리고 걱정되는 건 신용 잔고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종합지수가 2693이거든요. 이때 2660이었는데 1% 차인데 신용 잔고는 6천억이 늘었네요. 이런 것도 부담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탁금은 줄어들고 있어요. 예탁금이 여기서 54조에서 조금씩 늘어나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빠지고 있죠. 이런 것들 자체가 차익해서 다른 쪽으로 자산 이동이 생기고 있다. 예를 들면 뭐 채권이나 글로벌 다른 국가라던가 이런 식으로 좀 뭔가 고객 예탁금이 빠지고 있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이걸 꼬아서 다시 보면은 MNF 같은 쪽도 지금 자금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증시 대기 자금은 이쪽에서 보면 쭉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증시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요거는 우리가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마시고 증시가 어떤 모멘텀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좋은 시대 보일 수 있으니까 비관적으로 보지 말기. 그리고 또 우리는 보험 있잖아요. 총선이 있어서 시장이 밀리면 밀릴수록 뭔가 부양책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겠고요. 클리노믹스 같이 지금 이거 여기서 딱 보면 그냥 바닥 잡는 것 같거든요. 이거요. 여기서 딱 보시면 이렇게만 보면은 뭔가 바닥을 잡고서 올라올 것 같이 생겨먹었죠. 그런데 이거를 갑자기 가다가 툭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거 오늘 클리노믹스 맞은 사람들은 그냥 눈물 납니다. 이거 하한가 갑자기 시가에서 이렇게 떠서 시작했는데 그냥 찍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왕왕 일어난다. 어디에서? 바이오에서. 그게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앞타 바이오도 얻어맞고 지금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펩트론도 이렇게 얻어맞고 회복을 못하고 있죠. 이렇게 사고가 나곤 합니다. 바이오에서. 이런 거 꼭 조심해야 돼요. 알테오젠도 근데 사실 이 올랐으니까 망정이지 오르기 전에 막 이렇게 심심하면 25%씩 빼거든요. 바이오 할 때는 그냥 뭐 7%, 8%, 10% 이런 거 금방 빠진다. 다만 아쉬운 건 ABL 바이오 같은 경우가 뭐 이때 음봉 맞을 재료는 맞았는데 지금의 바이오 업종의 분위기로 봐선 이런 음봉 때린 것도 상당히 좀 아쉬운 흐름이 아닐까. 결국에는 20%또 뱉어냈거든요. 와 진짜 ABL 바이오 투자자분들은 진짜 몸에서 사리가 나오겠다. 이런 생각 좀 들었고 잠깐 다시 바이오 업종을 둘러본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뭐 좋은 모습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주 내내는 월요일 하루 정도 반짝 상승, 오전에 잠깐, 그리고 일주일 내내 월요일 날 올랐다가 밀고, 화요일, 수요일 쉬고, 목요일 빠지고, 오늘까지 빠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흘렀거든요. 상당히 좀 재미없는 그런 바이오 업종 시세였습니다. 다만 다음 주가 지나서 다음 주 후반 정도? 다음 주 수요일에서 목요일 정도부터는 이제 감사 시즌을 어느 정도 감사 보고서 제출하면서 적정 판단을 받겠죠. 요런 게 나오면은 이제 바이오도 모멘텀 받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AACR 미국 종양학회인데 요것도 있고 아스코 이건 6월에 있잖아요. 요런 거 미국 암학회 요런 것도 다 모멘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이야기 드렸던 2, 3월에 지루한 구간을 바이오가 시간을 보내놓고 슬슬 우리가 푸심이 좀 더 꺾였을 때 이렇게 얻어맞을 수 있구나 라고 할 때 오히려 사서 비중을 늘려서 세팅해야 된다.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요. 2차 전지 지금 절대적으로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2차 전지도 내려놓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봐야 할 시기다. 지금 오히려 여러분 지루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더군다나 시세가 낮던 종목들은 따라 붙으면 또 재미없을 수 있으니 따라 붙지 마시고 안 오는 종목도 좋은 거 많으니까 잘 골라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 섹터 같은 것도 다 정리 드렸잖아요. 그런 거대로 보시면 되겠고 종합지수는 뭐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어제 선물로서 동시만길로 땡겨놓은 거 그냥 그대로 반납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빠진다고 하면은 뭐 그래봤자 2590? 요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이하로 이렇게 막 민다 이런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빠졌다가 금방 또 올라갈 겁니다. 랠리 만들고 요거까지 한번 잡아봐 드리고 코스닥도 나름 3일 동안 내내 빠지고 있는데 뭐 빠져봤자 200일 선하니까요. 이제 코스닥도 너무 걱정하지 말자. 바이오도 빠지는 듯 안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때 이 아랫꼬리는 HLB 가지고 이제 풍문 돌아가지고 빠진 거고 반도체도 그냥 뭐 추세 흐름 가잖아요. 그냥 종합지수 빠지면 뭐 빠져봤자 여기죠. 그래서 여기 오면 우리도 그때 뭐 한다? IT 본다. 저도 이때는 IT 매수할 겁니다. 한 2종목 정도, 3종목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바이오도 밀려봤자 여긴데 제가 이번에 뭐라 그랬죠? 바이오 안 빠질 것 같다고 그냥 버티다가 가버릴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내려면 기회를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지수적으로 HAB 그룹주가 될 수 있겠는데 개별 종목 적으로는 뭐 시세가 좀 밀릴 수 있겠으나 종합지수, 제약업종 지수로는 밀린다기보다는 이렇게 버티다가 아니면 살짝 꺾였다가 그대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요소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아직도 지난 7월 24년도 이 시세를 넘지 못했거든요. 최소한 이 시세를 좀 빠르게 넘어서 주지 않을까 코스닥조차도 이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오늘 클리노미스가 사고가 났는데 HLB도 이런 식으로 사고 내거든요. 이걸로 막 엄청 흔들렸잖아요. 종합지수도요. 이런 식으로 지속적인 흔들기가 중간중간 나옵니다. 요거 이상으로 너무 우리가 확대해석해서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정리해봐 드리고요. 미국 시장이 오히려 걱정이 됩니다. 이거 기어이 신고가 만들고 윗꼬리 다는 분봉 뽑아냈거든요. 지금 21선 지키고 있는데 요 21선 끼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여기 15,500포인트 62선 있는 때까지 오겠죠. 그래서 제가 보는 건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한두 달? 이렇게 한두 달 정도 박스 만들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쿡 누르는 거 이런 거 나올 것 같긴 합니다. 한 번은 나올 거예요. 언제? 5월이나 6월쯤에 중간 선거 앞두고 어떤 방식으로도 나올 것 같아요. 진짜 늦으면 7월 초인데 아마도 5월 중순에서 6월 요쯤 요때는 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 이거 맞으면 우리나라도 이번엔 못 피해요. 그러니까 요거 빠질 때 미국이 이거 빠질 때 별 영향 없을 것 같거든요. 박스 만들 때 우리 시장이 오히려 우상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질 때 우리도 같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요 정도로 좀 간단하게 정리해 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알테오젠이나 HLB나 이런 친구는 짱짱하잖아요. 그리고 뭐 셀트리온도 지루하긴 하지만 뭐 시장 빠진다고 크게 밀리는 것도 없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PM도 그냥 박스권. 그래서 코스닥의 종목들은 크게 뭐 우리가 우려할 부분으로 볼 건 아니었다. 뭐 이렇게 해지도 잘해주고 있고요. 리노고 시총 8위까지 올라왔네요. 신성 델타테크도 오늘 양봉 보이면서 테마주로서의 역할을 좀 한 것 같고 뭐 그냥 개별주 장세입니다. 개별주 장세 이렇게 보는 게 같고 코스피도 시총 상위주가 그냥 쿠션 되게 잘해줬네. 근데 LG 엔솔을 테슬라가 아무리 빠졌다고 해도 4%나 뺄 거였나. 근데 이제 이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고 테슬라의 판매 둔화 우려감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빠진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LG 엔솔 같은 경우는 GM이나 포드 같은 쪽으로도 굉장히 합작법인이 많아가지고 단순히 테슬라가 둔화된다고 해서 뭐 문제될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전기태가 100만 대 판다고 했을 때 뭐 테슬라를 10만 대 팔아요. GM이 10만 대 팔고 포드가 10만 대 팔아요. 테슬라 근데 갑자기 7만 대만 팔릴 것 같대. 그럼 이 3만 대가 뭐 이런 데로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어차피 LG 엔솔한테 크게 악재가 될 건 아니에요. 셀을 여기저기 다 공급하니까. 테슬라의 문제지 이거는. 그래서 이거 좀 연동된다는 게 좀 약간 그랬습니다. 그냥 뭐 오늘 시각적으로 그렇게 저렇게 보낸 건 모르겠지만. 그리고 오늘 뭐 금융주 좀 많이 빠졌죠. 그리고 셀 기업 삼성물산이 9%나 빠졌고요. 신한지도도 이렇게 밀리는 모습 보면서 오늘 시장이 딱히 재미가 없는 그런 차익 실현에 대한 모습이 도드라졌다. 이 정도로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건 없고 이번 주 일단 넘기고 최소한 FOMC 월화에 있으니까 요거까지 넘기고 뭔가 공격적인 포지션을 구축하면 어떨까. 이때까지는 우리가 좀 더 조심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인플레의 자극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이 될수록 뭐 우리는 완전 조선 방산 이런 쪽은 약간 포트폴리오 세팅이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더 나가면 이제 실적이 좋은 미용기기, 뭐 보톡스 필러 이런 쪽이 좀 시장 방어질 수 있거든요. 엔터나 게임은 아닌 것 같아요. 엔터나 게임은 인플레 유동성과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쪽은 해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안 올랐다고 개별주가 아닌 거예요. 많이 안 올랐다고 개별주가 아니라
이 인플레랑 관련돼서 크게 영향이 없는, 인플레를 여러분이 해석하실 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다른 것이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이 많이 안 풀린다고 했을 때도 갈 수 있는 거 뭐죠? 실적주잖아요. 이런 거 아니면 정책주라던가. 방산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다시 왕자에 앉게 되면은, 미국 대통령에, 그러면은 뭐 나토에다가 분담금 니네 더 가져가라, 우리 나토 탈퇴한다, 막 이런 식으로 윽박지르고 있잖아요. 당연히 방위 부담금 늘어나겠죠. 러우 전쟁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럼 방산주는 어차피 갈 길이 있는 거죠. 원전도 정책적으로 우리나라 밀고 있고, 젠슨이나 엔비디아 CEO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전력 공급이 이제 문제다. 원전도 가야 할 길이고, 조선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업황 어쩌니 저쩌니 해도 안 가고 있는 게 이상하죠. 지금 일본의 조선사는 460%, 470%막 이런 식으로 올라갔거든요. 1년 동안. 우리나라 조선 지금 계속 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지 않았나요? 조선주? 근데 지금 현대중공업이 대표 주식인데, 현대중공업 한번 딱 쳐보면 답이 나와요. 보시면 이거 땡겨볼게요. 제가 23년 초에 딱 이 얘기 드렸거든요. 여기서 바닥 찍혔을 때 올라올 때 이거 올라가도 한번 내려옵니다. 23년 하반기에. 근데 24년도에는 달라요. 24년도에는 매수한 다음에 그대로 가져가셔야 됩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딱 나오잖아요. 요 그림이잖아.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공략하든지 여기서 공략하든지 둘 중 하나다. 근데 저는 여기서 11월에 이런 자리가 나왔을 때, 아 지금 좀 이른데요? 이런 생각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와서 저희 베타제는 지금 조선주 다 패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주 지금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어가지고 오늘 뭐 올랐다가 좀 누르겠는데, 24년도에 조선주는 무난하게 가져가기 정말 좋은 섹터이다. 심지어 시장과 관계없이 좋은 흐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인플레나 특히 유가가 올라가면은 조선주도 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이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선주는 핵지 종목으로서는 아직도 할만합니다. 아직도 들어갈 만해요. 원전은 조금 테마성이 있어서 부담스러운데, 뭐 조선이나 방사는 지금도 들어갈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 보인다는 거. 뭐 가격 메리트는 조금 다른 종목 대비 떨어질 수 있겠지만 이 정도로 정리해 드리면서 오늘 마감해보겠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아마 콘텐츠를 다른 방식으로 종목 위주, 그러니까 지금 시장 위주로 설명드리는데 종목 위주의 브리핑을 드리던가, 아니면 업종에 대한 브리핑 이런 걸 드릴 수도 있겠고요. 혹은 콘텐츠를 안 하고 오전엔 제가 지금 베타제 라방을 하는데 오후에는 공개 방송을 해서 운영할지 그런 고민 중이니까 제가 별도로 공지를 남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일요일 8시 라이브에 또 재밌는 얘기로 만나 뵐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진짜 함부로 지를 구간 아니니까 조금만 더 손가락을 참아 보시길, 손가락을 잘 긋고 계시길 바라면서 좋은 주말 되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